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염색 종합 기초 2편에 이어서 이제 3편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밤이 늦은 시간에 제가 찍다 보니까 말이 조금 혀가 꼬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1편부터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편 제가 염색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편 과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편 오늘은 염색약의 반사빛과 그리고 조정색 어떻게 쓰면 활용도가 좀 높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뭐 기본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활용법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염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사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는 조정색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쓰면 정말 내가 예쁜 색을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자꾸 4편, 5편 찍고 싶어지겠죠. 그죠? 자, 오늘 염색약의 반사빛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할게요. 자, 염색약에는 우리가 흔히 어떤 빛을 내는 갈색, 이게 염색약입니다. 그래서 염색약은 베이스가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이 성분이 염색약의 주 성분이고요. 이게 흑갈색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빛을 더한 것을 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뭐 붉은 보랏빛을 띠는 갈색, 뭐 은회 갈색, 뭐 이런 거 보셨죠? 보랏빛 갈색, 뭐 무슨 빛을 띠는 무슨 갈색, 뭐 이런 게 있죠. 그 염색약의 반사빛 표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뭐 1은 애쉬, 2는 보라, 뭐 이렇게 표기를 한 곳이 있고요. 또는 뭐 A, B, 뭐 R, 뭐 이런 A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염색약의 회사에 반사빛 표기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약에 보시면 어떤 거는 뭐 7.12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7.12 뒤에 숫자가 두 개가 있고요. 어떤 거는 7.1 또는 7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하나만 있는 건 뭐고 영어로 있는 거는 뭐고 7N은 뭐고 7.0은 뭘까? 자, 먼저 N과 0부터 제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염색약에 보면은 7.0도 있고 7N도 있습니다. 그러면 N은 도대체 뭐지? 내추럴? 내추럴 들어봤어요. 7레벨의 내추럴이래요. 내추럴이 뭔데? 7레벨에 그냥 갈색이야. 내추럴이니까 자연이니까 그죠? 그러면 7.0도 그럼 반사빛이 없는 갈색이에요. 그럼 7.0도 갈색이고 7N도 갈색인데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 물어보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7.0은 그냥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N계열, 7N 또는 8N, 이 N계열은 우리 한국인의 모발에 맞추어서 붉은색 멜라닌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소량의 녹색 성분이 살짝 들어있다는 거. 왜? 붉은색의 보색이 녹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살짝 커버할 수 있는 녹색이 소량 들어있는 갈색이다 라고 염색약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0계열과 N계열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12, 7.1 뒤에 숫자가 한 개 나오는 건 뭐고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뭐냐? 우리가 7, 만약에 7.12다. 그러면 앞에 7은 명도예요. 이 명도는 밝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도가 높을수록 색은 밝고요. 명도가 낮을수록 색은 어두워진다. 그러면 7은 7레벨 정도의 우리 레벨 차트를 보면 7레벨 정도의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1, 만약에 1, 2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주 반사빛입니다. 주 반사빛.
80% 정도의 그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내에서 그냥 이런 데서 비추는 빛 80%의 반사빛, 주 반사빛입니다. 그럼 뒤에 두 번째 숫자는 햇빛에 나갔을 때 살짝 띄는 보조 반사빛 20% 정도의 보조 반사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12다. 근데 이 염색약 회사가 1은 애쉬고 2는 보라다. 그럼 도대체 이 약은 무슨 약일까? 자, 7레벨의 갈색에 80%가 애쉬고 뒤에 20%가 살짝 두르는 빛이 보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랏빛을 띠는 애쉬색이 되겠죠. 보랏빛일 때는 애쉬색. 그럼 얘는 보랏빛일까요? 애쉬빛일까요? 80%가 애쉬입니다. 그죠? 보랏빛도 물론 두르긴 하지만 얘는 20%에 속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영어로 풀면 애쉬 바이올렛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흔한 이제 오류를 일으켜요. 왜? 애쉬 바이올렛은 당연히 애쉬가 80%고 바이올렛이 20%인데 바이올렛이 영어니까 좀 더 기네? 그러면 이게 바이올렛 약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얘는 애쉬 약인데. 그죠?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런 머리에다가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머리가 나오냐 하면 그냥 애쉬가 이 갈색에서 나올 수 있는 카키빛 머리가 나옵니다. 물론 햇빛에 나가면 보조 반사빛인 바이올렛이 살짝 두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약은 80%가 애쉬, 20%가 보라기 때문에 이 나중에 우리가 막 흔히 얘기하는 진짜 애쉬 바이올렛, 막 진짜 흔하게 얘기하는 그 연한 바이올렛, 회색 바이올렛 같은 색깔을 내려면 엄청나게 바탕이 밝아야지만 그 색깔이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 갈색에서는 그냥 보랏빛은 끼고도 없습니다. 그냥 80%가 애쉬이기 때문에 애쉬 빛을 띠는 카키색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뭐냐? 염색약의 앞에는 명도다. 첫 번째 반사빛은 주 반사빛 80%, 두 번째 반사빛은 20% 보조 반사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머리에 어떤 색깔을 할 건지에 대한 염색약을 내가 먼저 잘 골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갈색 머리에 내가 보라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애쉬 바이올렛이 아니라 퍼플 애쉬가 되겠죠. 왜? 보라색이 주 반사빛이 되어야 80%가 되어야 그 빛이 많이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사빛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조정색은 도대체 뭐냐? 자, 염색약은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바탕이 갈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빛을 띠는 갈색. 그래서 이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주 성분이 갈색이다. 염색약은 결과에서는 무조건 어떤 색이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거는 요 갈색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색은 뭐냐면 이 베이스인 갈색이 없고 어떤 빛, 그 색소만 들어가 있는 게 조정색입니다. 즉 파랑색, 빨간색, 노란색, 애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 반사빛의 색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염색약은 처음에는 어떤 빛을 띠다가 결국에는 이 갈색으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정색은 베이스가 없어요. 색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색은 잘못 쓰면 물 빠짐이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심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정색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염색약에 섞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컬러풀한 색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보랏빛 갈색을 하고 싶다. 그런데 퍼플 애쉬를 염색약을 골랐다. 거기 나는 보랏빛을 좀 쨍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 반사빛에 해당하는 보라색을
조정색 끊겼네요.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아주 쨍한 보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애쉬 브라운을 한다. 애쉬 브라운을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선명한 애쉬 브라운을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애쉬 조정색을 일제에 20%, 나는 레드 브라운을 한다. 그러면 빨간색을 조정색을 일제에 20%만큼 염색약에 혼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을 때마다 물이 줄줄줄줄 빠지니까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안 볼 고객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뭔가 막 엄청나게 강한 색감을 보여주겠어. 하지만 나는 물 빠지면 모르겠다. 하시면은 30%, 40%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제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물 빠짐도 줄이고 색깔도 가장 예쁘게 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조정색 단독으로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탕이 되게 밝을 때. 자, 바탕을 저처럼 이렇게 탈색을 해서 많이 뺐어요. 뺐는데 굉장히 쨍한 색감을 원해요. 코팅을 원하는 건 아닌데 막 되게 쨍한 색감을 원해요. 그럴 경우에 이 조정색은 색소 덩어리니까 색이 엄청 진하잖아요. 그럴 때 단독으로 3%와 혼합을 해서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3%와 혼합을 해도 물은 좀 빨리 빠져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나 좀 컬러풀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와 혼합을 해서 밝은 바탕에는 단독으로 염색을 하셔도 충분히 예쁜 색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정색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요거까지만 아셔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반사빛과 조정색만 잘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더 많은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까지 먼저 습득을 하시고 저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4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